충청북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습니다. AI 영재고, 청주공항, 지역화폐 등 현안 사업들이 추가됐습니다. 청주시의회 파행이 새해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장 불신임에 나섰고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연말기획. 첫 순서로 세월호 세대가 바라보는 12구 참사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격대가 서너 배 이상 벌어지는 대형 TV. 일반 화질로 본다면 중저가형도 충분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회가 역대 최장의 진통 끝에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하면서 충청북도가 받을 국비 규모 역시 결정됐습니다. 목표치에는 못 미쳤지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약 2천억 원 늘어 역대 최고액을 받았는데요. AI 영재고와 청주국제공항, 또 지역화폐 등 누락됐던 현안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 9조 원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를 통과한 8조 3,065억 원의 내년도 국비 예산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해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충북도가 생긴 이후 가장 많습니다. 충북이 요구한 핵심 현안들을 제외해 우려를 낳았던 당초 정부 예산안은 국회를 거치며 1,941억 원 늘어났습니다. AI 바이오 영재고의 초석이 될 신설 기획비 10억 원과 활주로를 포함한 청주국제공항 시설 개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 대통령과 충북지사가 공약한 사업들이 예산을 배정받으며 부활했습니다. 청주산단 소재, 부품, 장비 지원센터,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정부안에 빠졌던 주력 산업 예산들도 신규 반영됐습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줄긴 했지만 162억 원 배정돼 내년에 4천억 원대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대청댐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개발 방안 연구비, 충주 심항산 치유공간, 충북도청 인근 구도심 문화공간 조성까지 충청북도는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큰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 예산 반영은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큰 초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면 끝내 증액에 실패했거나 예산을 받지 못한 사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가 국회를 통해 되살리려 한 국비는 3,700억 원. 액수로 보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과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등은 추가 예산을 받지 못했고 약 1,000억 원을 더 받아 조기 개통을 추진했던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는 100억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e스포츠 콤플렉스와 괴산 미선나무 스마트 생산단지, 본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새 정부 정책과제인 충주 국가정원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지방정원이 활성화된 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그 과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영향도 있다며 받지 못한 예산은 내년에 다시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새해 시의회 파행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고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면서 의회 파행을 예고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 본관 철거 예산 통과에 반발해 의사 일정 불참을 선언한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김병국 의장을 파행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논란의 철거 예산을 뺀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더니 결국 야당을 속이고 원안을 상정 처리했다며 절반 의석의 민주당이 의장 불신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장 불신임은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상 제도입니다. 아울러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모든 의장단도 사퇴서를 냈습니다. 향후 의사 일정을 모두 거부할 것이며 의사 일정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지난 22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본관 철거 예산이 포함된 기금 운용 계획안이 내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자 철거에 반대하며 전액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선 것입니다. 절반 의석의 민주당이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인데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본회의에 출석해 논란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습니다. 한 분이 이탈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징계 요구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당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병국 청주시 의장은 수정안 통과 약속을 뒤집고 야당을 속였다는 민주당 주장을 부인하며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수정안을 요구하면서도 제출하지도 않은 민주당이 오히려 파행을 유발하고 있다며 먼저 손 내밀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면은 저도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간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도 굳이 소통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청 본관 철거 여부를 두고 시작된 청주시 의회 여야 갈등이 당장 통상 2월로 예정된 새해 첫 임시회부터 파행을 낳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 6일 1cm 안팎의 눈에 청주시에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청주시가 구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빠뜨렸고 염수 분사 장치도 일부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상특보가 없으면 소량으로 눈이 내릴 때는 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아예 없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담당 직원 5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2022년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안녕들 하셨는지요? 이태원 참사부터 기상이변과 또 계속된 코로나19, 중대재해까지 올해도 힘겨웠던 기억만 많으신가요? 올해를 관통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명씩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그 첫 순서로 97년생 장원우 씨에게 12구 참사가 어떤 의미인지 들어봤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생 은우 씨. 지난 2014년 4월 16일 고등학교 2학년이던 은우 씨는 수련회에 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지만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만 믿고 수련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야 단원고 또래 친구 2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 사진이 뜨는데 저는 정말 작은 배인 줄 알았는데 엄청 큰 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큰일이 났구나 해서 그때 되게 당황하고 놀라움이 엄청 컸고요. 은우 씨 나이대의 친구들을 두고 사람들은 이후 세월호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참사 이전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엔 가만히 있어라고 했는데 그 말 들은 애들은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재난 상황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안 듣게 되지 않았나. 2022년 고등학생이던 은우 씨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10월 29일 그날 은우 씨는 청주에 있었지만 SNS로 이태원에 몰린 인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 야, 사람 엄청 많은데 지금 뭐 장난 아니래 막 이러다가 넘어진다고 하면서 막 사진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SNS 추천 게시물을 통해 은우 씨는 이태원에 있던 또래들과 같은 시간 한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말 동안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당혹스러움 그리고 놀라움. 은우 씨는 12구 참사가 8년 전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고 느낍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막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올라가서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 참사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이런 추모글이 붙었습니다. 97년에 태어난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또래 친구들을 잃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은우 씨도 2022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다 같이 이제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슬프지 않게 좀 재난 없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올해 충북 10대 시민운동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가장 의미 있는 운동으로 꼽혔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1위로 선정됐고 청주시청사 본관 보존운동, 또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지역사회 대응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충북도지사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비판 활동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 등도 10대 시민운동에 포함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되살아나자 도내 각 지자체도 지역화폐 판매에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음성구는 내년에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한도에서 음성 행복페이를 1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도 1월 1일부터 충주사랑 상품권 1차분 1,000억 원을 발행하고 1인당 월 50만 원 6% 할인율의 조건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국비 지원 규모와 지원 방안이 결정되면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은 OTT와 스마트폰 미러링 등 다양한 영상 서비스를 위해서 대형 TV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가격대가 서너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지요. 소비자원이 주요 성능을 실험해 본 결과 일반 화질의 영상을 본다면 중저가형 TV로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4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화면 크기 163cm, 즉 65인치 텔레비전입니다. 중저가형은 80만 원에서 190만 원대, 고가형은 2배에서 5배나 많은 440만 원에서 460만 원대로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 시청 화질인 SDR 영상에선 삼성과 LG의 고가형 제품이 매우 우수했고 중저가형에서도 우수하고 양호했습니다. 고화질 영상인 HDR 품질은 고가형 TV 모두 매우 우수했지만 중저가에서 더함은 양호한 것으로 삼성과 이스트라, LG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영상미가 뛰어난 다큐멘터리와 높은 사양의 게임 등의 고가형 TV가 최적인 셈입니다. 밝은 영상을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영상을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HDR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에서는 고가형 제품이 저가형 제품에 비해 다소 더 나은 화질을 보였습니다. 좌우 측면 45도에서 봤을 때나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 끌림이나 번짐 역시 400만 원을 넘는 고가형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질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느껴질 수 있고 맨눈으로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가성비를 원한다면 중저가 TV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중저가형 TV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청 환경인 일반적인 화질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소비자께서는 가성비를 중요시한다면 중저가형 TV도 시청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미러링과 애플리케이션 등은 모든 제품이 갖췄고 제품 간 연간 전기료 차이는 1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에 따라 크기와 해상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지북지구에 1,200세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가 보유한 특지 가운데 청주, 지북 등 전국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지북지구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와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1201호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 유형입니다. 공군 제19전투 비행단에 공사 42기 출신 박홍준 준장이 취임했습니다. 박홍준 단장은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최선봉 부대로서 최상의 대응 능력을 구비하고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가족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부대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임 김준호 단장은 공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서원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연말 특별사면과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그동안 4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청주에서 뺑소니 인명사고를 낸 30대 불법 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청주 도심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해 운전 업무를 시킨 50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옥천군이 자립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홀로서기를 위해 내년부터 지원을 강화합니다. 옥천군은 내년부터 초기 자립 정착금을 기존 800만 원에서 정부 권고 수준인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보호 종료 뒤 5년 동안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도 기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해 모두 2,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립준비 청년은 현재 옥천에만 50여 명이 있습니다. 증평군이 개청 20년이 되는 내년에 새로운 발전축을 구상하는 2040 증평군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합니다. 증평군은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건설 등 달라진 여건에 맞춰 주거와 산업, 교육과 문화 등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내년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군민계획단을 운영하고 주민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3년 만에 해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충주시는 새해 첫날 오전 7시 마지막째 종댕이길 제2주차장에서 일출 감상과 사물놀이 공연, 음식 나누기 등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단 소망 풍선 날리기는 환경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행사 당일 대원고등학교에서 마지막째를 오가는 셔틀버스 4대가 운행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